안녕하세요. 영어셀의 루카스입니다. 이 채널은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문법 용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 문법 용어를 좀 우선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영어 문법까지 가겠지만 영어 문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. 이 채널 이름은 영어셀이고요. 여기서 셀이 뭐 세포의 그 셀은 아니고요. 삼성 영어에서 셀레나라는 인공지능 원어민 캐릭터가 있어요. 그 셀레나에서 따와서 영어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어 문법 용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어 단어의 품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일단 품사라는 용어 이 품사라는 말 자체를 알아야 우리가 대답을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품사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. 잘. 뭐 품사가 뭔 말이야? 그래서 한번 듣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듣고 나서 교실 문 열고 집에 가면 문 여는 순간 까먹어 버리죠.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 문법의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용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외우기도 더 쉽고 이해도 더 빠르고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문법 용어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품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. 그럼 품사할 때 품이 뭐냐? 일단 사는 말씀 사자예요. 말이란 뜻이죠. 그럼 품이 뭐냐? 우리가 학용품, 사무용품 할 때 그 품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필요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품사라고 하면 품사는 말들을 분류를 해놓은 것들을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, 다다음 시간 뭐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쭉 얘기를 하겠지만 명사 그러면 이름과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고요. 이름인 말을 그 동사 그러면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이는 말 그래서 뭐뭐 하다 어떠어떠다 이렇게 끝나는 말들을 단어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처럼 분류를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품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종류별로 나눠 놓은 것들을 품사라고 한다.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학용품, 사무용품 이런 것처럼 우리가 품자를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뭐 경복궁 그러면은 이름이잖아요. 그럼 이건 명사. 아름다운 그러면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. 이런 식으로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 문법 용어 이거를 확실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취지입니다. 이 영어 문법을 처음 만들 때 우리나라 학자들이 영어 문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자어를 갖다 쓴 거예요. 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 한 거죠. 근데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함축하는, 그러니까 어떤 뜻을 이렇게 모아서 글자만 탁 얘기를 해도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, 한자가. 그래서 학용품, 그래서 배울하게 쓸 용자, 사용하다 할 때 그 용자. 그래서 배울 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물품, 그게 학용품이잖아요. 이런 것처럼 한자어로 우리가 영어 문법을 앞으로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품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는데요. 그래서 단어를 놓고 이 단어의 품사가 뭐냐 했을 때 분류를 해놓는 그런 걸 말을 하면 됩니다. 뭐 누군가가 뭐 시험에서 대놓고 이 단어를 내놓고 뭐
품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할 때 이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외우기가 편하겠죠. 그런 차원에서 용어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용어 설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 문장의 형식 얘기도 좀 할 거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짧고 굵게 이렇게 가도록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용건만 간단히 해서 좀 더 압축적이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바로 내용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